이제 당신이 생각을 하고 감정을 느끼고 사건을 경험할 때마다 그것이 즐겁든 스트레스를 주든 간에 당신 세포들의 후성 유전학적 작동을 담당하는 기술자가 다름 아닌 당신 자신임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당신의 운명을 조종하는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이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의문이 든다. 환경이 바뀔 때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유전자 조합이 만들어진다면 환경이 실제로 바뀌지 않아도 인식과 믿음을 이용해 그 새로운 유전자 조합을 만들어낼 수는 없을까? 경험의 최종 산물이 대개 느낌이고 감정이지만 그 경험을 하기 전에 의도적으로 그 감정을 강하게 느끼는 방식으로 우리의 몸이 미래의 그 경험을 미리 맛보게 할 수는 없을까? 미래의 어떤 결과를 진실로 집중하며 의도할 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외부의 환경보다 내부의 생각을 더 현실처럼 만들 수 있다면 우리 뇌는 그 둘 사이의 차이를 분간하지 못하고 우리 몸은 바로 그 순간에 미래의 새로운 사건을 경험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상상 속 미래의 사건을 준비하기 위해 새로운 유전자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신호를 보낸다. 당신이 원하는 선택과 행동과 경험의 그 새로운 시리즈를 머릿속에서 충분히 반복하며 거듭해서 같은 마음을 생산하면 당신의 뇌는 그 경험을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보려고, 즉, 그 경험이 일어난 때의 마음으로 보려고 새로운 신경회로를 구성하면서 물리적으로도 바뀌기 시작한다. 당신은 플라시보에 반응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생각만으로 후성 유전학적 변이들을 만들어낸다. 몸의 구조와 기능을 진짜로 바꾸는 것이다. 그러면 그때부터 당신의 뇌와 몸은 똑같은 과거 속에 살기를 그치고 당신이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새로운 미래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런 일은 머릿속 시연을 통해 가능하다. 머릿속 시연이란 간단히 말해 눈을 감고 어떤 행동을 하는 모습을 반복 상상하는 것으로 원하는 미래를 머릿속에서 되새기면서 더 이상 되고 싶지 않은 것과 되고 싶은 것을 상기하는 훈련이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원하는 미래의 행동을 생각하게 되고 어떤 선택을 내려야겠다고 머릿속으로 계획하게 되며 새로운 경험에 마음을 집중하게 된다. 머릿속 시연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머릿속 시연을 하는 동안 정확하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서이다. 새로운 결과에 대한 꿈이나 운명을 머릿속으로 시연할 때 당신은 그 결과에 익숙해질 때까지 상상을 거듭한다. 원하는 새로운 현실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뇌 속에서 더 많이 새겨 넣으면 넣을수록 그것이 자료가 되어 머릿속에서 더 나은 모델을 창조하게 되고 따라서 당신의 의도와 기대는 더욱더 커질 것이다. 당신은 원하는 것을 얻으면 삶이 어떤 모습이고 어떤 기분이 들지를 스스로에게 상기시킨다. 그 다음 당신의 관심에 따라 의도를 추가한다. 다음, 당신은 그런 당신의 생각과 의도를 기쁨이나 감사 같은 고양된 감정 상태와 의식적으로 결합시킨다. 그 새 감정을 끌어안고서 좀 더 흥분된 상태가 되면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날 때 나타날 신경화학 물질이 당신 몸을 휩싸게 된다. 당신 몸이 미래의 경험을 미리 맛보게 되는 것이다. 당신의 뇌와 몸은 삶에서 실제 경험하는 것과
그 경험에 대해 단지 생각만 하는 것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다. 신경화학적인 면에서만 보면 둘이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신의 뇌와 몸은 현재 그 새로운 경험을 실제로 하고 있다고 믿기 시작한다. 산만해지지 않고 미래의 사건에 집중하는 것으로 당신은 몇 분 안에 과거의 자아와 연결된 신경회로의 양을 줄일 수 있고, 그렇게 오래된 유전자들을 끄기 시작하면서 새 신경회로들에 불을 켜 서로 연결을 짓게 되며, 이 새로운 신경회로들이 적합한 신호를 보내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유전자들을 활성화한다. 앞에서 설명한 신경 가소성 덕분에 당신의 뇌 속 회로들은 당신이 머릿속으로 시연하는 것을 반영하기 위해 스스로를 재조직하기 시작한다. 당신이 계속해서 강력하고 긍정적인 감정으로 그 새로운 생각들을 하고 머릿속 이미지들을 그려간다면 당신의 마음과 몸은 하나가 되어 일하게 되고 당신은 곧 새로운 존재 상태에 있게 된다. 이 시점이 되면 당신의 뇌와 몸은 더 이상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미래로 향한 지도가 된다. 당신이 마음속으로 만들어낸 바로 그 미래 말이다. 그리고 이때 당신은 플라시보가 되어 생각한 대로 경험하게 된다. 머릿속 시연에 대한 성공적인 이야기이다. 당신도 들어봤을지 모르겠다. 베트남의 강제 수용소에 감금되었던 한 소령이 미치지 않기 위해 머릿속으로 매일 특정 코스를 도는 골프 연습을 했는데, 나중에 풀려나 집에 돌아와서 골프를 치니 최고 점수가 나오더라는 이야기 말이다. 골프 선수 타이거 우즈나 마이클 조단, 레리 버드, 제리 웨스트 같은 농구 선수들, 야구 투수 로이 할러데이 등 셀 수 없이 많은 프로 선수들이 머릿속 시연의 놀라운 효과를 이용했다. 골프 챔피언 잭 니클라우스는 자신의 책 골프와 나의 인생에서 이렇게 썼다. 나는 머릿속으로 아주 선명하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경우라면 연습할 때라도 절대 공을 치지 않는다. 머릿속 그림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다. 먼저 나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의미가 있는 공을 본다. 밝은 초록색 잔디에 하얀 공이 멋지고 도도하게 안착해 있다. 그 다음 장면이 빨리 바뀌고 나는 그곳으로 가고 있는 공을 본다. 공이 날아가는 길, 궤도, 모양을 보고 땅에 닿을 때의 움직임까지 본다. 그 다음 페이드 아웃 같은 게 일어나고 내가 스윙하는 장면이 나타난다. 앞에 두 이미지를 현실로 만드는 바로 그 스윙이다. 그런 짧고 개인적이지만 할리우드 영화 못지않게 극적인 그림이 그려질 때만 나는 골프채를 골라서 공을 향해 다가간다. 이 예들 외에도 머릿속 시연이 최소한의 연습으로 육체적 기술을 배우는데 극히 효과적임을 보여주는 사례들은 수없이 많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외부 환경을 극복하고 육체를 넘어서고 시간을 초월함으로써 내면의 커다란 신경학적 변화를 불러일으켰다는 점이다. 세상에 나아갈 때 이들은 몸과 마음을 하나로 움직이게 할 수 있었고, 머릿속에서 생각해뒀던 것을 물질 세상에서 그대로 만들어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는 과학적 연구들이 잘 설명해준다. 먼저 머릿속 시연에 대한 많은 실험들로 우리가 몸의 특정 부분에 집중할 때 그 부분을 관장하는 뇌의 영역을 자극하고, 그런 자극을 계속할 때 뇌의 감각령에서 물리적인 변화가 뒤따름이 증명되었다.
같은 곳을 계속 의식할 때 같은 신경세포 네트워크를 만들어 단단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그곳에 더 강력한 뇌 지도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머릿속 시연을 하면서 원하는 결과에 진심으로 집중하고 전념할 때 전두엽은 당신의 동맹자가 된다. 전두엽은 외부의 소리를 낮추기도 해서 오감이 전달하는 정보들로 산만해지는 일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뇌 주사 사진을 찍어보면 머릿속 시연 중일 때처럼 고도로 집중한 상태에서는 시공간에 대한 자각이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전두엽이 두정엽 회로뿐만 아니라 감각 중추들, 운동 중추들, 연합 중추들로부터의 정보 입력을 줄이기 때문이다. 환경과 육체를 넘어서고 심지어 시간까지 넘어설 수 있다면 머릿속의 생각을 현실로 만드는데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 것이다.